전투 시의 높은 기동성, 공중의 적대 병력을 무력화하는 높은 능력, 그리고 다채로운 임무, 이것이 바로 현대 전투기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는 수단으로서의 존재에서 하늘을 지배하고 군사작전의 성공마저 좌우하는 존재로 발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현대를 대표하는 멋진 전투기 6대를 소개합니다. 흥미롭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F-16 파이팅 펠컨. F-16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된 전투기입니다. 최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나라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따져봐도 4세대 Z 전투기로 불리는 분류에 포함된 F-16은 틀림없이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만들어낸 F-16이 예정되어 있던 첫 비행일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날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1974년 1월 21일 택싱 테스트 시 지상 주행 기체에 흔들림이 생겨 수평 꼬리 날개의 우익측이 지면에 접촉합니다. 테스트 파일럿 핏 에스트리하 씨는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 이륙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테스트는 모두 무사히 끝났지만 에스트리하 씨의 빠른 반응과 판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12일 후 F-16은 예정된 대로 첫 비행을 하고 1978년부터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양한 개량이 가해지면서 4,600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F-16은 비교적 저렴하고 실전 시 신뢰성이 높으며 전투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최신 개량형인 F-16 블록 70, 72는 시속 2,4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1.7톤을 넘습니다. 무장은 M61A1, 6포신 20mm 발칸포 한문에 더해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무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30개국 가까이에서 F-16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세대 Z 전투기 중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신형 전투기는 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신형은 다소 스텔스성을 가지며 최신의 통합형 항공 전자기기 AN/APG-83 액티비 페이지드 어레이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바이퍼 실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 보수에 의해 F-16은 2060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소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주요 경쟁자인 소련 러시아 전투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65번이나 공중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 탑6로의 진입이 약속된 것이 다름없습니다.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댓글창으로 의견을 날려주세요. F-22 랩터.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 F-22 랩터. 랩터란 맹금류를 뜻하는데 이 이상 이것을 나타내는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전투 공력을 제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고도의 비행 제어 시스템, 첨단 무기,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사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통합형 항공 전자기기가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는 정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F-22에는 AN/APG-77 액티비 페이지드 어레이 레이더, BAE 시스템즈사의 AN/ALR-94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발사 탐지기, 적 아군 식별 장치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F-22에는 M6 1A2 20mm 발칸포나 그 외 공대지, 공대공의 미션에 맞춘 장비가 탑재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8톤, 최고 속도는 F-16과 마찬가지로 시속 2,400km입니다. 실용 상승 한도는 2만 m입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F-22가 구상되긴 했지만 실용화된 것은 2005년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연이 있었음에도 미국 개발자들은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다른 전투기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최초로 제5세대 전투기가 된 중국의 J-20이 운용을 개시한 것은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F-22의 생산은 종료되었고 게다가 신형 전투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F-22 생산을 이렇게 빨리 중단했을까요? 당초 750대의 생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 공군이 실제로 구입한 것은 187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 기체가 너무 비싸서 같은 중량의 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F-22의 개발에는 670억 달러, 즉 한 대 제조할 때마다 약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2005년 당시 F-22와 같은 중량의 금이 오히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랩터의 독특함은 콕핏 캐노피의 금색 빛에도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색상은 스텔스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에 코팅된 산화인듐 주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신. 일본의 미츠비시 그룹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년 동안 다양한 비행기를 만들어 온 기업 그룹이자 앞으로 소개할 5세대 Z 전투기도 그 성과 중 하나입니다. 미츠비시 중공업사의 X2, 신신의 역사는 바로 지금 소개한 F-22 랩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신형 F-22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팔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장래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 실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06년에는 당시 방위성기술연구본부가 최초의 시험 모형을 시연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선진 기술 실증기, 약칭 ATDX, 통칭 신신의 프로젝트를 스타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일본의 영혼이라는 마음을 담은 신신의 첫 비행이 이루어졌고 무사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 기체에는 많은 복합 소재가 사용됩니다. 당시 박리장 비청, 제3 개발실, 미와 히데아키 실장에 따르면 이 기체는 레이더에는 딱정벌레 정도 크기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성공에 의해 일본에서 X2, 신신 치재기를 근거로 제6세대 Z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구상이 제기됩니다. 기본 설계에는 3차원 추력 평형 노즐, 차세대 데이터 링크, 액티비 페이지드 어레이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시제품이 현대의 멋진 비행기 목록에 들어가도 되나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봐주세요. 이런 비행 테스트 영상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복원 비행 제어 시스템도 신신의 수많은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도 자세를 제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격 J-20. 성격 J-20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운용이 개시된 5세대 Z 전투기입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어 코드네임 위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전투기에는 그 코드네임대로 이미 생산수에서 F-22 랩터에 육박하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급속한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비교하면 어떨까요? J-20은 제공권을 얻기 위한 멀티롤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제 초호기에는 러시아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중국 측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는 중국이 개발한 WS-10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현대적인 WS-15 엔진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엔진 테스트 자체는
2022년 3월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2020년 추력 평양 노즐을 탑재한 개량형 J-20B가 등장합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도 신경 쓰면서 주익 앞쪽에 카나드라는 앞날개를 가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속 2,400km까지 가속이 가능하며 실용 상승 한도는 2만 m에 이릅니다. 최대 무장 탑재 중량은 11톤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칸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무기도 주익 아래 4개의 파일런에 매달아 놓는 형태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 페이지드 어레이 안테나, 전자식 광학 조준 시스템, 적외선 수색 추적 시스템 등의 통합형 항공 전자기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J-20의 2인승 사양 개발을 여러 차례 시사했으며 시제기도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세계 최초의 2인승 스텔스 전투기가 됩니다. 후방 승무원은 수반 무인기를 포함한 인근 항공기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를 추가함으로써 전술 폭격과 전자전 등에도 대응할 수 있어 기체 응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중국은 또 다른 제5세대 제트 전투기인 선양 J-31의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기로는 위룡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4.5세대 제트 전투기이지만 그 콜라보레이션이 흥미로워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4개국의 4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각각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이탈리아의 피아트 아비오사, 스페인의 ITP사, 독일의 MTU 에어로 엔진사입니다. 게다가 4개국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가지 다른 버전의 비행기를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4개국이 4개 기종 모두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가 뒤섞여 뒤죽박죽인데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세대는 4.5세대일까요?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83년이었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절약으로 달리고 국방에 대한 지출은 감소해 갔습니다. 때문에 이번 유럽 컨소시엄에는 4세대 제트 전투기를 개량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 자체는 결코 나쁜 전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 직후 미국의 F-15E 2대를 동시에 상대로 한 모의 공전에 참가해 2대를 모두 물리친 것입니다. 유로파이터 엔진은 5세대 제트 전투기 개념을 충족하는 초음속 무승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전투기 순항 속도의 한계는 고도 11,000m로 시속 2,125km입니다. 실용 상승 한도는 2만 m에 근접합니다. 기체 하면에 있는 13개의 파일런에 마우저 BK-27, 27mm 리볼버 캐논과 9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레이저 유도탄, 최대 3개의 증가 연료 탱크를 매달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대책이 마련된 설계지만 그래도 타이푼의 스텔스 성능은 스텔스기와 비교하면 뒤처집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지금도 현역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개발자들이 성능이 좋은 인기 전투기를 무사히 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F-35 라이트닝 2. 그리고 드디어 진짜 번개의 등장입니다. 미국의 F-35 라이트닝 2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서 기본형, 수직 단거리 이착륙기형, 항모로 발착함할 수 있는 함재기형의 세 타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모두 앞선 F-22보다 저렴합니다. F-35는 201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전투기와 비교해도 훨씬 뛰어납니다. 향후 수십 년간 미국 및 나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F-22와는 달리 F-35는 각국의 부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형인 F-35A는 1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단거리 이륙이나 함선에 수직 착륙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진 F-35B라는 파생형입니다. 그 엔진의 배기 노즐을 수평 상태에서 바로 아래를 넘어 95도 아래쪽까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장을 가득 채운 상태가 아니면 수직 이륙도 가능합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외형입니다. F-35는 시속 1400km의 최대 속도와 124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자랑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30톤이 조금 넘습니다. 기본형만 GAU-22A 4포신 25mm 게틀링포 한문을 장착하였습니다. 모든 유형으로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핵폭탄을 포함한 폭탄을 기체 내부에 4개, 외부에 6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에는 AN/APG-81 액티비 페이지드 어레이 레이더와 AN/AAQ-37 EOD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EODS를 직역하면 전자광학 분산 개구 시스템이라고 하며 전방위 탄도미사일이나 통상미사일의 검지, 기타 타겟의 탐지 및 추적을 실시합니다. 또한 적외선 수색 추적 시스템, 차세대 제머 및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헬멧에 탑재되며 바이저를 통해 타깃을 시인하는 것만으로 잠금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항공 군사에 관한 주제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